오빠, 토요일에 우리 부모님 만나는 거 알고 있지? 또 회사 일이 바쁘네. 너무 피곤해서 깜빡했다는 소리 하기만 해봐. 누가 들으면 내가 맨날 그러는 줄 알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님, 어머님 처음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건데 내가 그걸 잊어버릴 리가 없지. 그래, 이러나 저러나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쨌든 우리 결혼하려면 부모님 허락이 가장 큰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잘 보여서 나쁠 거 없잖아. 내가 평소에 오빠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놓은 줄 알아? 고맙다, 고마워. 내가 맨날 일만 하느라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진짜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오빠 만나면서 보살이 됐다니까. 맨날 데이트 약속도 펑크내지, 기념일도 기억 못하지.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가 싶어. 다 그렇지는 않겠지. 내가 기억력이 좀 부족한 거야. 근데 내가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요즘 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는 건 사실이야. 앞으로 직원을 좀 더 뽑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래, 내가 집에서 오빠 내조만 하면서 살 수 있게 열심히 돈 벌어야 돼. 나는 맞벌이 하는 건 딱 질색인 거 알지? 알지. 처음부터 너는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이야기했잖아. 그 정도 능력은 있어. 그러나 저러나 토요일에 어디서 보기로 했어? 부모님이랑 약속 장소 상의해서 정한다고 했잖아. 나한테 아직 이야기 안 해줬는데. 아, 오빠한테 말을 안 해줬구나. 아빠가 중국 음식 먹고 싶다고 해서 S호텔 중식당으로 우리 오빠까지 5명 예약했어. 저번에 우리 기념일날 먹었던 코스 요리 맛있었잖아. 그거 부모님이랑 같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뭐? S호텔? 거기 좀 비싼데. 그때 먹었던 코스가 1인분에 25만 원이었나? 얼마였더라? 내가 확인해봤는데 26만 원이래. 똑같은 코스로 5명 예약까지 다 해놨어. 아빠는 술도 한 잔 드실 것 같아. 그래, 조금 비싸긴 한데 음식은 거기가 잘하긴 하더라. 5명이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하네. 부모님은 그 정도 가격 괜찮으시대?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거니까 집이나 동네 아무 데서나 먹어도 난 괜찮은데. 무슨 소리야? 오빠가 사는 거지. 뭐? 내가? 보통 인사드리러 가면 식사는 부모님이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 아, 몰라. 모르겠고 우리 부모님이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돈 잘 버는 오빠가 시원하게 써야 점수를 따지. 내가 평소에 오빠 능력 자랑을 얼마나 해놨는데. 당연히 오빠가 사준다고 해서 S호텔로 예약한 거란 말이야. 그래, 아무리 그래도 5명은 좀 부담되긴 한다. 아니, 맨날 사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빠 처음 보는 자리인데 허접한 곳에서 할 거야? 나한테 사줄 때는 안 아깝고 예비 처가 식구들 사주는 돈은 아까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잘해드리고 싶긴 하지. 그런데 한 끼 밥값으로 그 정도 돈을 쓰는 게 맞나 싶어서. 아, 하지마. 자꾸 그렇게 돈돈거릴 거면 그냥 결혼도 없던 일로 해. 우리 부모님 밥 한 끼 사드릴 돈도 아까워서 쩔쩔매는 남자랑 결혼해서 살아봐야 뭐 하겠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하는 게 낫겠다. 토요일 오후 6시 맞지? 내가 늦지 않게 준비해서 갈게. 부모님 잘 모시고 와. 저는 올해로 35살, 2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 해외 영업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자주 출장을 다니며 알게 된 인맥을 바탕으로 내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엔 회사를 다니며 작게 시작을 하다가 재작년부터 완전히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올인을 하게 되었죠. 저와 전화 받는 사무실 직원까지 단둘로 시작했던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직원이 모두 6명이고 23년 기준으로 11월까지 매출이 80억이 넘었습니다. 물론 그 돈에서 물류 비용을 제하고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 6명의 연봉과 세금까지 전부 제하고 나면 정작 손에 남는 돈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도 23년에는 법인 전환도 성공적으로 하게 되었고 제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분도 여럿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크게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비행기를 타는 직업이에요. 키도 크고 얼굴도 완전 제 스타일이라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워낙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 본인 벌이에 비해서 씀씀이가 좀 큰 편인 것 같았지만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 사람 하나 호강시켜주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얼마 전에 프로포즈를 했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모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너무 비싼 식당을 예약해 놓은 것은 둘째치고 그날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가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오빠, 진짜 오늘 왜 이래? 나랑 결혼하기 싫어? 우리 부모님 앞에서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도 그렇지. 표정 관리를 그렇게 못해? 대체 무슨 말이 그렇게 오빠 마음에 안 들었던 건데?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어느 정도는 내가 더 많이 부담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내가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왜? 그게 뭐가 어때서? 오빠가 처음부터 나한테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막상 결혼할 때 되니까 돈 쓰기 아까워서 그래. 그럼 신혼집도 내가 하고 혼수도 내가 하고 모든 결혼 준비 내가 다 하는 게 맞는 거야? 그 와중에 너희 부모님은 양복이랑 한복까지 새로 맞춰달라고 하시지. 너네 오빠도 시계 하나 사줬으면 하더라. 너 결혼하면서 가족들이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말 이상하게 하네. 오빠가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사람이니까 필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결혼하는데 부모님들 꼬질꼬질하게 오셨으면 좋겠어? 일단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혼집은 왜 전세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야? 아니, 그건 요즘 전세 사기 문제도 있고 어른들 생각에 불안하시니까 그렇지. 정작 지금 살고 있는 너네 집은 전세 아니었어? 아직 신혼집을 어떻게 할지 결정도 안 했는데. 어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공동명의 이야기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어차피 집을 살 거라면 공동명의를 해야지. 원래 부부는 경제 공동체인 거 몰라? 진짜 대단하다. 너희 식구들 전부 대단한 것 같아. 미안한데 내 능력으로는 감당 못하겠으니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뭐? 지금 장난해? 우리 부모님까지 얼굴 다 봤으면서 이제 와서 결혼 못하겠다고? 오빠 돈 많이 번다면서?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응, 맞아. 나는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놈이니까. 너한테 집도 사주고 너희 식구들 팔자도 고쳐줄 남자로 다시 알아봐.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아는 오빠들한테 너네 회사 망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야. 변호사 오빠들도 있고 세무서에서 일하는 오빠들도 있으니까. 회사 탈탈 털어서 망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래, 맘대로 해봐. 세상이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진 않아. 아무튼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거 맞지? 앞으로 연락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야, 이 나쁜 자식아. 그날 먹었던 밥값이 아깝긴 해도 이 정도로 끝나면 싸게 먹혔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제 회사 매출이 얼만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결혼하고 나면 저보고 온 식구들 팔자를 싹 다 고쳐달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도망치는 것이 제 인생 구하는 일인 것 같아요. 오빠, 방금 오빠 통장으로 30만 원 보냈어. 확인해봐. 10만 원은 오빠 용돈 쓰고 20만 원은 오빠가 엄마한테 주는 거라고 용돈으로 보내. 주말에 엄마 생신인 건 알지? 벌써 엄마 생일이야? 시간이 진짜 왜 이렇게 빠르냐? 엄마한테 나 회사 그만뒀다고 이야기 안 했지? 내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해? 빨리 새로 취업할 생각이나 해. 엄마가 진짜 오빠 걱정 많이 하는 거 알잖아. 그래, 빨리 하긴 해야지. 슬슬 퇴직금도 다 떨어져 가는데. 너는 지금 하는 일은 어때? 나는 맨날 똑같지 뭐. 교대 근무하고 요즘 바빠서 맨날 잔업하느라 힘들어. 내가 오빠 뒤치다꺼리 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제발 멀쩡한 회사에 취직해서 그만두지 말고 오래오래 다니라고. 알겠어. 나도 이번엔 정말 그만둘 생각 없었는데 자꾸 주말에 나와서 일해달라잖아. 5일 하면 됐지. 무슨 주말에도 일을 또 시키냐고. 원래 회사 다니면 야근도 하고 주말에 특근도 종종 하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오빠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려고 그래? 나이도 30 넘었는데 정신 차려. 가만 보면 너가 엄마보다 잔소리를 더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아무튼 용돈 보내준 건 잘 쓸게. 안 그래도 이번 엄마 생일 선물 살 돈도 없어서 걱정하던 참이었어. 엄마한테는 20만 원만 보내면 돼. 너도 20 보낼 거야? 이번엔 나도 좀 힘들어서 주말에 일도 많고 집에 내려가긴 힘들 것 같아. 20만 원 보내고 생일 선물 퉁치려고. 알겠어. 너한테 받은 꽁돈으로 나는 술이나 한잔하러 가야겠다. 술 그만 마시고 취업 준비나 해. 저보다 3살 많은 오빠는 옛날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어요. 어렸을 때는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고 제가 봐도 머리가 좋고 똘똘해서 나중에 큰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커가면서 점점 성적도 떨어지고 결국 인서울도 아닌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을 턱걸이로 합격했어요. 대학 졸업 이후로도 30이 넘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일을 오래 하지 못하고 길어야 1년, 짧으면 한두 달 만에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저희 집에서 오빠는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비록 힘든 시기를 보내더라도 조만간 크게 될 거라 믿고 있어요. 반면에 저는 학창시절부터 공부도 잘 못했고 일찌감치 대기업 생산직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7년째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연차도 쌓이고 연봉도 솔직히 적진 않아요. 저는 뭐로 보나 오빠보다 제가 더 착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저는 한낱 공순이, 오빠는 똑똑한 사무직으로 여기고 계세요. 현실은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지난 6월에 그만두고 그 뒤로 지금까지 별다른 취직 활동도 없이 놀고 먹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너는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냐? 네 오빠는 금요일 저녁에 내려온다는데 너도 웬만하면 내려오지? 그러고 싶은데 나 금요일 토요일 야간 근무라서 이번 주 스케줄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휴가니까 휴가 받으면 그때 내려갈게. 용돈 보내드린 건 확인하셨지? 용돈은 받았지. 맨날 돈만 보내면 뭐해? 딸년이라고 하나 있는 게 맨날 바쁜 척만 하고 집에는 코빼기를 안 비치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노는 사람도 아닌데 회사 스케줄이 다 있고 어떻게 내 개인 사정으로 막 빠질 수가 있어. 요즘 휴가 가는 사람 많아서 휴무 바꾸는 것도 힘들어. 그러길래 너도 오빠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사무직 일을 했어야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고 얼마나 좋아. 맨날 잔업이다 특근이다. 너 그렇게 살다가 언제 시집 갈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시집 타령이야.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월말에 휴가 받으면 그때 집에 내려갈 테니까 오빠랑 같이 맛있는 거라도 드셔. 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애가 어쩜 저렇게 지 멋대로인지. 어휴. 엄마는 항상 저를 이런 식으로 못마땅해 하셨고 이번 생일에 내려가지 못했다고 엄청 크게 실망하셨어요. 저도 그전까지는 매년 스케줄 조정할 때 미리 이야기하고 엄마 생일에는 꼭 집에 내려갔었는데 이번에는 월 초에 말하는 걸 까먹어서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생일은 매년 한 번씩 있는 거고 생각해보면 제 생일 때도 그냥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내거든요. 예전에도 저희 집은 오빠 생일이나 크게 챙겼지. 저는 그냥 미역국이라도 얻어먹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곧 60인데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화를 내는 건지도 모르겠고 자식이 일하느라 바쁘면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이번 엄마 생일에는 오빠 혼자 집에 내려갔고 용돈으로 주는 대신 내려가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서 엄마 생일 선물로 스카프를 사서 가져다 줬나 봐요.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별일 없이 넘어갈 일이었을 텐데 엄마는 기어코 오빠랑 저를 비교하며 잔소리를 시작하셨죠. 야야, 요런 싸가지 없는 거 사. 네 오빠 반만 닮아봐라. 아, 왜 또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버릇없게 부모 생일에 용돈이나 띡 보내고 일한다고 바쁘다 하면 그만이냐? 아니,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진짜 바쁜데 어쩌라고. 용돈 받기 싫으면 도로내놔? 요 말하는 싸가지 좀 봐. 이거 봐라. 네 오빠는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나한테 딱 어울리는 거라면서 백화점에서 사다 주더라. 이쁜 거 잘 샀네. 나도 없는 돈에서 20만 원 보냈잖아. 그 돈으로 엄마 필요한 거 샀었어. 네 오빠랑 너랑 몇 살 차이 난다고 이렇게 다를까? 너가 그렇게 센스가 없으니까 평생 나한테 구박이나 받고 살았던 거야. 돈이나 대충 보내고 마는 딸이랑 엄마 생각해서 백화점까지 갔다 온 아들이랑 어떻게 내가 똑같이 생각하겠니? 아우, 됐어. 그만 좀 해. 그러는 엄마도 내 생일 제대로 챙겨준 적도 없잖아. 용돈이라도 보낸 걸 다행으로 알아. 얘 말하는 꼬라지 좀 봐. 너가 무식하게 공장에서 일이나 하니까 엄마한테 그런 말버릇이지. 네 오빠 반만 닮아봐라. 걔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까 이런 센스도 있잖아.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너도 공장 때려치우고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해. 오빠처럼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시집이라도 갈 거 아니야? 진짜 엄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 지난 6월에 회사 그만두고 지금 백수짓 하고 있어. 얼마 전에도 핸드폰비 낼 돈 없다고 해서 내가 10만 원 빌려줬다고. 뭔 소리야?
네 오빠가 회사를 그만두긴 왜 그만둬? 얘가 그럼 무슨 돈이 있어서 백화점에서 내 생일 선물을 사왔어? 내가 오빠한테 30만 원 보냈어. 20만 원은 엄마 생일 선물로 하고 10만 원은 오빠 용돈 쓰라고. 근데 그 스카프 내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5만 원 하는 거네. 내가 준 돈에서 엄마 생일 선물 5만 원짜리 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은 거라고. 네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가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냐?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던지.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용돈을 줘도 내가 줬잖아.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오빠를 반만 닮아보라고? 알겠어. 나도 이제부터 오빠랑 똑같이 할 테니까 나중에 서운해하지 마. 얘가 회사를 왜 그만뒀대? 그 멀쩡한 회사를. 만약 엄마가 제 성질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저도 오빠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어요. 말끝마다 니네 오빠는 아니 오빠가 대체 나이 30 먹고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길래 오빠 타령을 하는 건지. 저 진짜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으로 우리 가족들에게만큼은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부모님 생신은 물론이고 기념일도 다 챙기고 종종 집으로 치킨이나 족발 같은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도 배달시켜드리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말은 저렇게 툴툴거려도 속으로는 저한테 고마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었네요. 엄마가 먼저 오빠 닮아보라고 했으니 앞으론 저도 오빠랑 똑같이 할 거예요. 더 이상 용돈도 없을 거고 기념일 챙기는 일도 그만할 겁니다. 저는 제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좋은 딸인 줄 알았는데 쓸데없이 돈 낭비만 하고 있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퇴근길에 딸기 좀 사다 주라. 내가 먹고 싶은 건 아니고 뱃속에 우리 튼튼이가 딸기 먹고 싶대요. 딸기? 알겠어. 오늘 마트에 있는 딸기는 전부 다 내가 사가야지.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고요. 세일하는 걸로 2팩만 사와. 요즘 딸기 값도 장난 아니더라. 2팩으로 되겠어? 당신 요즘 한 번에 3인분은 먹잖아. 아니, 뱃속에 아이는 하나가 있는데 어째 먹는 건 3배로 늘어났는지 몰라. 뭐야, 그래서 내가 먹는 게 아까워? 우리 아이 튼튼하게 하려고 먹는 거잖아. 누가 아깝대? 나는 우리 마누라 밥 먹는 모습만 보면 행복해. 딸기 말고 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퇴근길에 다 사갈게. 그럼 올 때 닭강정도 부탁해. 지하철역 근처에 우리 자주 가는 닭강정집 알지? 거기 닭강정은 매운맛이 제일 괜찮던데. 달달한 맛이랑 매운맛이랑 반반 섞어서 사갈게. 당신 닭강정에는 맥주 마셔야 하는 사람인데 못 마셔서 어떡하지? 원래 우리 집 맥주 킬러잖아. 아 진짜 맥주 딱 한 모금만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무리 우리 튼튼이를 위해서라곤 하지만 맥주 못 마시는 게 가장 힘들어. 이제 거의 다 왔잖아. 조금만 더 참아. 다음 달에 아이 낳고 나면 당신 원하는 맥주 실컷 마시게 해줄게. 진짜지? 아주 그냥 편의점에 있는 맥주 내가 다 마실 거야. 아, 맥주 이야기하니까 더 못 참겠네. 이따 올 때 무알콜이라도 하나 사오면 안 돼? 아니다, 그냥 참아야지. 왜? 무알콜은 괜찮잖아. 아니야, 괜히 그거 마시면 맥주 더 마시고 싶어져. 오빠만 사와서 마셔. 대신 남기지 말고 다 마셔야 돼. 내가 당신도 못 먹는데 어떻게 술을 마시냐? 괜찮다니까. 내가 못 먹으니까 당신 마시는 거라도 볼래? 대신 남기면 안 돼. 냉장고에 있으면 자꾸 생각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딱 한 캔만 사갈게. 이따 봐. 응, 조심해서 와.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결혼 전부터 남편은 아이를 정말 간절하게 원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자기를 쏙 빼닮은 아들을 갖길 원했습니다. 저는 신혼생활을 1년은 하고 싶어서 임신을 뒤로 미뤘었는데 신혼생활 끝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바로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래저래 서로 노력하는 힘든 시간이 지나고 어렵사리 아이가 생겼을 때 저보다 남편이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뱃속에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남편이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아이 태명인 튼튼이도 남편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오늘 퇴근하고 들를 거야? 우리 서준이 보러 와야지. 응, 가긴 가야지. 근데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 갈게. 당신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도 안 와? 나 하루 종일 심심한데 와서 얼굴이라도 좀 보고 가지. 미안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피곤하네. 내가 내일은 꼭 갈게. 우리 서준이 태어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당신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아이 태어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되어줄 것처럼 해놓고선 벌써 마음이 변하면 어떡해? 아, 그게 말이지. 나도 좀 이상하다 싶어.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예쁠 줄 알았거든. 근데 원래 갓 태어난 아이는 좀 안 예쁜가? 당신도 그래? 그게 뭔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은 이제 아빠가 되었는데 그게 할 소리라고 생각해? 아니, 내 말을 좀 들어봐. 나는 아이가 태어나면 나랑 똑 닮을 줄 알았거든. 딸도 아니고 아들이잖아. 근데 보면 볼수록 나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 이제 태어났는데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떻게 알아? 아직 이목구비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 그리고 몇 번이나 봤다고 벌써 그런 소리야. TV에서 보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딱 보고 얘가 내 아들이구나, 내 핏줄을 이어받은 내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 서준이가 지금 당신을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금 안 닮을 수도 있지. 나보다 당신을 더 닮을 수도 있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상하게도 보면 볼수록 나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당신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도 서준이 보더니 그러더라.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 핏줄 아닌 것 같다고. 와, 진짜 어이없네. 어머님은 지금 며느리가 10달 배 아파서 낳은 자식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자신 있어? 당신이나 어머님이 한 말에 책임질 자신 있냐고. 아니, 무슨 책임까지 져? 그냥 솔직히 그렇다는 거지. 지금 우리 아들이 당신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하는 거잖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이 꼴 보려고 너랑 결혼했나 싶어 한숨만 나와. 애 낳고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해. 그냥 해본 소리야. 그리고 확실하게 해서 나쁠 거 없잖아.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기어코 그 말을 입에서 꺼내는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검사해봐. 대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날 의심했으니까 검사하는 대신에 당신 친자식으로 밝혀지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각오해. 검사를 해서 내 아이가 맞으면 서로 좋은 거지. 그냥 확인을 하자는 건데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나와? 지금 내가 신경질을 안 부리게 생겼어? 나보고 바람 피워서 남의 자식 낳았냐고 의심하는 거잖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누가 봐도 나를 안 닮았으니까 그렇지. 덕분에 오해가 풀리면 당신도 좋은 거잖아. 그거야 당신 생각이고. 친정 부모님한테 이 모습을 보더라도 똑같이 말씀하실까? 딸 자식이 애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앉아 있는데 남편이랑 시댁에서 유전자 검사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 우리끼리 조용히 알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괜히 걱정하시고 괜히 기분만 나쁘시겠지. 그러니까 기분 나쁠 거 잘 알면서 왜 그래? 그래, 검사하자고. 나도 이런 오해받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검사해서 당신 자식이 아니면 내가 이혼하고 집을 나갈게. 대신에 당신 자식이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오해가 다 풀리고 잘 지내면 그만이지. 나는 결혼 생활까지 걸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걸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그냥 집에 안 들어갈래. 조리원 기간 끝나면 서준이랑 같이 우리 엄마 집에서 지낼 거야. 뭔 소리야? 일단 집으로 와야지. 너는 부모 자격도 없어. 내가 사람을 정말 잘못 봤네. 당신이나 당신 부모들이나 앞으로 서준이 볼 생각도 하지 마. 여보, 그냥 해본 말이야. 설마 내가 진짜로 검사하겠어? 검사하라고. 뭐가 필요한지 말만 해. 당신이 알아서 신청하고 얼마든지 검사 맘대로 해봐. 그 대신 앞으로 우리 서준이 얼굴은 못 보는 거야. 알겠지?
남편은 기어코 아이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데 시부모들이 하도 의심을 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요. 저는 맘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리원에서 나왔고 아이와 함께 친정에 들어가 있어요. 검사 결과는 당연히 남편과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나왔죠. 저는 남편 만난 뒤로 하늘에 맹세코 부정한 짓을 한 번도 저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친정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고 뭐 그딴 집안이 다 있냐며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검사 결과를 들은 이후로 매일 친정집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발 저랑 우리 아들 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면서요. 시댁에서도 아버님, 어머님이 매일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하시네요. 아이가 너무 아빠를 안 닮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면서요. 한때는 진짜 이혼을 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아이가 불쌍해서 일단 한 번은 용서해줄 생각이에요. 대신 시부모는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우리 아들한테 접근 금지고 남편도 앞으론 제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죄인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정말 속 터지는 일이지만 어쩌겠어요? 시부모는 앞으로 철저히 개무시하고 남편은 오직 아이만을 위해 살게 하려고요. 언니, 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언니 혹시 기성이 오빠라고 알아요? 기성이 오빠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 언니랑 동갑이에요. 언니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하길래 혹시 아는 사람인가 해서요. 글쎄, 기성이.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아, 그 오빠는 언니 이름 알던데? 아니, 그냥 술 먹다가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하다가 알게 된 사람인데 아가씨가 저한테 안 하던 연락까지 다 해요? 친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술자리에서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아무튼 모르는 사이면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요. 알겠어요. 다음에 매부랑 조카랑 다 같이 밥 한번 먹어요. 알겠어요. 오빠한테도 안부 전해줘요.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언니 연락 좀 자주 했으면 좋겠대요. 아, 알겠어요. 어머님한테는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그래요. 다음에 봐요. 네, 다음에 봐요. 그때 신우가 무슨 헛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신우는 저보다 3살 어리고 결혼을 일찍 해서 6살 딸아이가 있는 유부녀입니다. 하지만 애엄마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맨날 친구들과 술이나 마시다가 남자들이랑 합석을 하고 나이트나 클럽에 갔다가 신우 남편에게 걸려서 크게 혼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렇게 노는 걸 좋아하면 차라리 결혼이나 일찍 하지를 말던가? 뭐가 그리 급해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저렇게 놀러 다니는 건가 싶었어요. 신우가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남자 이름을 물어봤을 때도 또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구나 생각은 했었지만 그게 저한테까지 불똥이 튈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신우는 바람 피우던 것을 남편에게 들켜서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딸도 남편 쪽에서 데려가 버렸고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몸만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그 뒤로는 계속 시댁에서 지내고 있고 결혼하고 애 낳은 뒤로는 직장 다닌 적도 없이 살림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맨날 집에서 술만 마시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더라고요. 솔직히 제 동생도 아니고 평소 신우의 생활 습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우의 이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엉뚱하게도 제게 책임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얘, 너는 그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면서? 네 신우가 잠깐 실수로 잘못된 길로 빠지면 너가 그러지 못하게 막았어야지. 뻔히 네 동창이라는 놈이 순진한 여자애를 꼬시는 걸 옆에서 보고 가만히 있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얼씨구 이제 와서 발뺌한다고 멀쩡히 일어난 일이 없어지니? 그 못된 놈이 너랑 같은 고등학교 동창 출신이라며? 저는 정말 몰라요. 그때 아가씨도 저한테 한 번 물어본 적 있었는데 같은 학교만 나왔지 저는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서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너는 아까부터 자꾸 몰랐다고 하고 너랑 상관없다고만 하는데 이미 일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몰랐다고 하면 다냐? 내 딸은 이혼녀가 됐어. 너가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이젠 우리 집안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너는 어쩌면 네 신우 일에 관심이 하나도 없니? 신우가 저한테 말이라도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만에 하나 제가 신우가 바람 피우는 걸 알았다고 해도 남녀 문제를 제가 어떻게 말려요? 온 동네방네 바람 피운다고 소문이라도 내고 다녀야 했을까요? 이게 어디서 잘했다고 끝까지 말 대답이야? 너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 회피할 생각하지 마. 내 딸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전부 너 책임인 줄 알아? 하지만 애 있는 유부녀가 바람 피우다가 현장을 들켜서 이혼당하는 와중에 어떻게 별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신우의 남편이 제일 처음 그 사실을 알았고 나중에는 상대방 남자의 와이프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서로 고소를 하고 완전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대놓고 바람을 피운다고 한들 처벌할 방법도 없으니 이혼만 하면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었습니다. 서로 집에 찾아오고 흉기까지 들고 있는 바람에 경찰도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거기에 고소는 고소대로 당해서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하는데 신우는 가진 돈도 없으니 시댁에서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 집안 상황 자체가 신우네 시댁에서 해주신 집에 살고 있었던 데다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다 보니 결혼 생활 동안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서 이혼당할 때도 빈손이었어요. 거기에 위자료까지 내야 하니 시댁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시모가 저한테 한 말도 있고 괜히 신우 얼굴 봤다가는 불똥 튈까봐 저는 시댁 근처에도 안 가고 있었는데 신우가 먼저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언니, 사실 다 알고 있었죠? 아니, 또 뭐가요? 제가 알긴 뭘 알아요. 이 좁은 동네에서 한두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절대 모를 리가 없지? 언니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만 나한테 모른 척한 거야. 나한테 그 남자 만나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었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때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저는 그 남자랑 같은 학교 나온 거 말고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니까요. 아가씨 이야기는 다 들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언니, 자꾸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언니의 동창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오빠 아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남자가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만난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니까요? 아가씨가 바람 피운 건 사실인데 무슨 피해자 타령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고 반성하세요. 나이도 아직 젊은데 앞으로 안 그러면 되죠. 진짜 너무 뻔뻔하다. 끝까지 언니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요? 알겠어요. 계속 그렇게 해봐요, 어디? 신우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두 사람은 유부남 유부녀라는 것을 다 알고 만났었고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증거가 다 나왔으니 위자료 판결이 나온 거죠. 이제 와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저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저는 이 상황에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본인이 애 딸린 유부녀 신분으로
다른 가정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즐겨놓고 이제 와서 왜 저한테 처음부터 말리지 않았냐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도 자기 엄마랑 여동생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면서 일일이 말싸움하지 말고 아예 대응을 하지 말라더군요. 그렇게 저도 무시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신우도 본인 잘못을 알고 알아서 조용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완전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피해망상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이제는 대놓고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야, 너 며칠 전에 바다 놀러 갔다면서? 우리 집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는데 너는 팔자 좋게 가족여행이 나가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니? 우리 딸 생일이고 그때 남편 휴가라서 같이 다녀온 거예요.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신우 눈치 보면서 기죽어 살아야 하는데요? 아니, 집안에 이런 흉흉한 일이 생겼으면 올여름이라도 조용히 집에서 보내야지. 뭘 잘했다고 네가 희희낭낭 놀러 다니고 있어? 저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혼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가족 여행 간 것 때문에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요? 뭐? 너가 잘못한 게 없어? 내 딸 이혼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너가 처음에 귀뜸만 해줬어도 우리 딸이 이 지경까진 안 됐어. 제가 정말 웬만하면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아가씨가 유부남이랑 눈 맞아서 바람난 걸 자꾸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동네 똥개들 마냥 아무 남자나 다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막아요? 뭐? 똥개? 너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너가 시애미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니네 집에서 너를 이렇게 가르쳤냐? 진짜 지긋지긋해. 더 이상 당신네들 연락 안 받고 싶으니까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하세요. 타단할 테니까. 야, 너 이리 와봐. 말은 저렇게 담담하게 했지만 실제로 남편이랑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너네 집안 며느리 못 해먹을 것 같다고 나도 이혼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제 카톡을 보더니 앞으로 시댁과 인연 끊고 얼굴 보는 일 없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평소에 정말 조용하고 화내는 일도 잘 없는 사람인데 그날 저녁에 시댁에 쳐들어가서 한바탕 뒤집어 놓고 왔다고 해요. 앞으로는 신우가 됐건 시모가 됐건 저한테 연락하는 일 없을 거라고 하는데 남편도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나 봅니다. 신우랑 시모한테 정식으로 사과받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대요. 남편이 이렇게 든든한 사람인 줄은 그동안 미처 몰랐어요. 앞으로 시댁에 무슨 일이 있건 기념일이건 명절이건 저는 안 갈 겁니다. 그 인간들은 애초에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똑같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